자, 찬기파랑과 같은 경우는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충담사라고 하는 승려입니다. 승려가 찬양한 노래야. 그러다 보니까 예찬적인 태도가 등장해요. 그래서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란을 예찬하는 내용이고요. 충담사라고 하는 사람은 향가를 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찬기파랑가도 신라시대의 노래였던 향가라고 하는 갈래고요. 10줄짜리라서 19채 향가입니다. 자, 19채 향가 같은 경우에는 기서결의 3단 구조를 갖고 있고 결 부분에 9번째 줄을 낙구라 그러죠. 그래서 이 9번째 줄 낙구 첫머리 부분에 아와 같은 감탄사가 등장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3단 구조 그리고 종장 위치 있는 데에 감탄사가 등장한다. 그래서 19채 향가라고 하는 건 훗날 평시조 정형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는 애야. 오케이. 자, 이 찬기파랑가라고 하는 애는 한자로 쓰여 있어요. 근데 그게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랑은 어순이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달라. 이 향찰을 그나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언어로 해석한 사람이 양주동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김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향찰이라고 하는 걸로 쓰인 향가를 양주동과 김한진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세국어로 해석을 해놨거든. 그 중에서 여러분들 EBS에 나와 있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김한진의 해독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EBS 사용 설명서에 보면 양주동 해독의 찬기파랑가도 있거든. 양주동이 해독한 찬기파랑가는 아예 해석이 달라져. 그래서 이 양주동의 찬기파랑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주제는 같지만 화자와 답변을 하는 달이 등장해요. 그래서 기 부분이 화자가 질문하는 거고 서 부분이 달의 답변으로 보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김한진의 해독 같은 경우는 화자의 독백으로 보고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막 갈리기 때문에 문제를 내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하자. 저기 갈리지 않더라도 내용 자체가 조금 파악하기 힘든 애야. 자,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자, 일단 화자가 뭘 하고 있냐면 달을 바라보면서 흐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화자는 달을 바라보다가 물가로 시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흐느끼면서 달을 바라보다가 달이 흰 구름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물가로 시선을 이동해. 그러면서 계속하는 건 무엇이냐? 기파랑의 인품이라고 하는 걸 찬양해요. 그래서 큰 틀로 다시 설명하면 흐느끼고 달 보고 흰 구름 보고 물가 보고 그 물가가 이제 2로 나리 2로 냇물에 자갈밭까지 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품이 정말 뛰어났다라고 하는 걸 찬양한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 틀은 그렇습니다. 자, 보자. 흐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현재 기파랑은 부재 상태. 죽었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흐느끼는 이유는 기파랑의 부재다. 그리고 슬픔이라고 하는 걸 행위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지? 내가 슬프다가 아니라 이 슬픔이라고 하는 걸 우는 행위로 표현해 놓고 있어. 자, 그래서 그 행위를 하면서 슬퍼하면서 흐느끼면서 이슬 밝힌 달을 보고 있다. 자, 이 달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화자가 있는 시간적 배경이 밤이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저 달이라고 하는 대상은 뭘 얘기하냐? 기파랑의 고매한 이인품을 얘기해요. 이 사람 지금 뭐 보잖아. 보면 죄다 뭘 떠올리냐? 기파랑의 인품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들인 거야. 달이라고 하는 애는 시커먼 밤하늘에서 혼자 밝게 빛나는 존재지. 그치? 그래서 기파랑의 인품을 달을 보고 떠올리는 겁니다. 자, 이 달이라고 하는 애가 뭘 쫓아가냐? 흰 구름을 쫓아가거든? 그럼 봐. 고매한 기파랑의 인품이 달일 경우 달이 쫓아가는 흰 구름은 뭘 상징하는 시어이냐?
숭고한 이념 이상세계. 즉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가는 대상인 거야. 고매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상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흰구름으로 표현된 겁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달 보고 흰구름 보면서 기파랑이 달과 같았는데 저 달이 흰구름을 쫓아가네. 저 흰구름은 기파랑이 쫓고자 했던 숭고한 이념이구나. 그래서 기파랑은 저렇게 밤중에서도 밝은 인품을 갖고 숭고한 이념을 쫓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그 떠나간 언저리, 모래 가른 물가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달 받고 흰구름 받고 이제 물가를 봅니다. 자, 이 물가라고 하는 애는 물을 가르고 있는 존재죠. 그치? 그래서 이 물가도 기파랑의 인품을 상징하는 애야. 그래서 모래를 가르고 있다라고 하면 이 물가라고 하는 애는 무언가 움직임, 추진력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고 깨끗함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기랑의 모습이 올시 수풀이여. 자, 이래. 이 물가 그리고 거기서 또 뭐 봐? 수풀도 봐. 물가도 그렇고 수풀도 그렇고 기파랑을 얘기하는데 달이나 물가는 인품이야. 성질, 기파랑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가. 근데 수풀은 뭐라 그러냐면 모습과도 같다라고 해. 근데 여기서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인품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습이란 단어는 인품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특징도 사실은 어느 정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자, 기랑의 모습이 올시에서 모습과도 같은이라고 해석됩니다. 기랑의 모습과도 같은 수풀이여. 직유법 쓰인 거지? 이게 같은이면? 그치?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달 받고 흰구름 받고 물가에 있는 수풀까지 봅니다. 그래서 그 수풀은 기랑의 모습과도 같은 수풀이구나 해서 수풀이라고 하는 애가 기파랑 모습을 직유한 보조관념. 수풀이여 하고 있으니까 영탄이지. 여기까지가 기 부분이야. 그래서 기 부분에서는 기파랑을 그리워해요. 기파랑의 부재를 떠올리면서 슬퍼하고 있고 달과 물과 수풀, 흰구름 이런 대상들을 보면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기파랑이 쫓고자 했던 이상세계, 기파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떠올리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서부분. 이론의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쫓고 있노라. 자, 이건 지금 화자의 또 다른 상황이거든. 이 사람 이제 이로 냇물의 자갈밭이라고 하는 걸 보고 있어. 그치? 그래서 그걸 보고 있거나 혹은 장소 이동이 드러난 걸로 보셔도 됩니다. 이 장소로 이동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장소에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이로 냇물 자갈밭에서 달을 보고 흰구름을 보고 물가 보고 숲을 보고 그리고 지금 자신 있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진 않습니다. 뭐는 확실한 거냐? 시선 이동은 확실한 거야. 자, 이로 냇물의 자갈벌에서 낭이 가지고 있던, 여기서 낭은 기파랑입니다. 기파랑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갓, 마음의 끝, 기파랑의 뜻을 얘기해. 기파랑의 의지와 뜻을 쫓고 있습니다. 이런 뜻. 자, 여기서 이로 냇물도 이로라고 하는 건 고유 명사로 보고 있고 냇물은 물가와 마찬가지로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인품을 떠올리게 하는 애다. 그래서 이로 냇물의 깨끗함을 보고 기파랑의 깨끗한 인품을 얘기해. 그리고 자갈벌이랬지. 자, 자갈이라고 하는 애의 특징은 어떠냐면 동글동글해. 뭐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냇물에 물로 맨날 치여갖고 부드러운 애야. 근데 그런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단단한 애입니다. 그래서 이 자갈은 기파랑의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을 보여준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로 냇물의 자갈벌에서 기파랑의 깨끗하고 강직하고 원만한 성품을 떠올리면서 기파랑이 지니고 계셨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건 화자가 기파랑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있구나, 마음의 끝을 쫓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지. 단순히 기파랑을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낙구 첫머리 감탄사. 잣나무 가지가 높아. 자, 잣나무 가지는 기파랑의 인품을 얘기해. 그래서 얘는 비유적인 표현이야. 은유죠. 자, 기파랑의 어떤 인품이냐?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곧게 자라나지. 그래서 곧고 변하지 않는 기파랑의 성품이야. 그리고 이 잣나무 가지는 높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눈이라고 하는 애가 덮어 못 덮어? 못 덮어. 그래서 눈이라도 덮지 못한 곡갈이여. 곡갈은 화랑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시어다. 그래서 수풀이여 곡갈이여 둘 다 명탄.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옆에 한번 정리해 볼게. 양주동이라는 사람이 창기파랑가를 해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열어 젖혔더니, 즉 여기서는 우는 장면이 안 나와. 흐느끼며가 없어. 그렇지? 열어 젖혔더니 달이 나와. 그러니까 창문을 열었더니 달이 보여. 그리고 달한테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봐. 이거지. 문 딱 열고 달이 흰 구름을 쫓아가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달이 뭐라 그러냐면 새파란 냇물에는 기파랑의 모습이 있어. 나는 내과 조약돌에 기파랑이 지니던 마음의 끝이 있어서 그걸 따르고자 해. 이거 달이 말하는 걸로 보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화자가 기파랑의 성품은 달이 쫓아갈 만큼 대단한 거구나. 작가지가 높아 서리를 모르는 화랑의 우두머리 기파랑이여. 그래서 여기서는 형식이 대화체로 바뀌긴 하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기파랑 성품에 대한 찬양, 예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식구체향가 같은 경우는 10줄짜리 예죠. 그래서 식구체향가 같은 경우는 기서결로 구분이 되고요. 시조에 초장, 중장, 종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경향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낙구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나타난다. 자, 달이라고 하는 소재는 높이 떠있는 존재, 기파랑이 높이 우러러 보이는 존귀한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성품. 모래갈은 물가에서 이 물가라고 하는 애는 기파랑 깨끗한 성품, 정갈한 모습. 잣나무 가지, 기파랑 드높은 기상, 곡갈, 화랑의 우두머리. 오케이? 자, 여기까지 창기파랑가 질문 있니? 자, 없으면 뒤에 반월로 넘어가도록 하죠. 반월, 반달이란 소리입니다. 반달.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달이 반이 하늘에 떠 있고요. 나머지 반은 물에 이렇게 비쳐서 떠 있어요. 이걸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화자가 보고 있는 반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가 나타나 있는 거야. 형식은 7원입니다. 7글자짜리 절구예요. 7원 절구의 한시구. 조선시대에 쓰였습니다. 이양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시대 문신이에요. 자, 옷거울 갈고 다듬어 벽공에 걸었더니, 자, 벽공이라고 하는 건 푸른 창공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벽공은 푸른 하늘이란 뜻이야. 달이 떠있는 푸른 하늘이니까 밤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벽이라고 하는 시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색채어, 시각적 심상 자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알겠지? 자, 여기서 옷거울은 뭘 뜻하냐? 원간염이 달인 은유법. 그래서 달을 미화해서 비유한 표현이 옷거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옷거울을 갈고 다듬어서 푸른 밤하늘에 걸었더니, 밝은 빛이 화장할 때 비춰보기 딱 알맞구나. 자, 여기서 밝은 빛은 달의 겉모습이고, 화장할 때 비춰보기 알맞다는 달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그만큼 유익한 존재다 라는 뜻이야. 달은 나한테 유익하고 아름다운 존재네. 그리고 마치 옷거울과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복비와 직녀가 서로 갖겠다고 다투다가 반쪽은 구름 사이 반쪽은 물 속에 있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있는 달이 반달이죠.
그치? 그래서 왜 반달인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어. 복비랑 직녀가 다투다가 반쪽이 구름, 반쪽은 물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게 됐대. 지금 하늘에 반달이 떠 있는 이유는 복비와 직녀가 저 달을 갖겠다고 싸워서. 복비와 직녀 고사 인용한 겁니다. 복비라고 하는 인물은 복희 씨의 딸이에요. 선생님 복희 씨가 누구예요? 동양 신화에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신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물에 빠져 낙수에 빠져 죽어 물의 신이 되었다. 복비는 물의 신. 여러분 직녀는 알죠? 견우와 직녀 할 때. 그치? 그래서 천재의 딸이자 견우와 떨어져서 서쪽 하늘에서 직물, 직조하죠. 열심히 배틀 짜다가 칠성날 견우 만나는 인물. 둘 다 여성이에요. 여성 신입니다. 그래서 복비와 직녀라고 하는 고사 인용해 놓고 자 보면 반쪽 구름 사이 반쪽 물속에라고 해서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반월과 물에 비친 반월을 반쪽은 구름 사이에 반쪽은 물속에 이렇게 표현해 놨고 이 표현 때문에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달의 형태가 반달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 가끔 너희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시조 중에 결과를 먼저 얘기해주고 뒤에 원인을 얘기해주는 시조가 있어. 그게 뭐가 있냐면 마음이 어린 후인이 하는 일마다 다 어리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였는지 뒤에 설명해주거든. 그래서 걔랑은 원인과 결과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뭐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볼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은유법 쓰인 거 봐주시고, 그죠? 색채어 시각적 심상 쓰인 거 봐주시고, 고사 인용된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반달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원인 결과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아름다운 여인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들 해서 이 한 시에는 시어가 여성을 떠올리게 하는 시어들이 등장합니다. 옥거울, 화장, 복비, 직녀. 그래서 옥거울이라고 하는 애는 달이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상태를 비유해주는 표현이고 화장이라고 하는 건 보통 여성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하기 좋다 해서 달이 본인한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복비와 직녀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여인들, 고사 속 인물들을 언급함으로써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걸 떠오르게 하는 소재들을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가 여인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걸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달이라고 하는 그 자연물이 아름다운 여인을 떠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반달의 형태가 마치 아름다운 여인과도 같다 이렇게. 반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구름 사이에 뜬 달이 반달. 그 반달이 물에 비쳐 있다 라고 해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하고 자, 복비와 직녀가 둥근 달을 두고 다툰 결과 둥근 달이 반으로 쪼개져 하나씩 가지게 되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복비는 물의 신이라 그랬지. 얘가 갖고 있는 게 호수에 비친 반달이야. 물에 비친 달. 오케이? 직녀가 갖고 있는 달은 벽공에 있는 달입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누구 거가 복비고 누구 거가 직녀 건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거울을 너무나 가지고 싶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봅시다.